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신년 특집 라이브로 준비한 8시 방송, 7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교수님 모셨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권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새해인데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권현철 교수님을 오늘 신년 특집 라이브에 초대 인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나의 건강 비법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하신데요. 예, 보시면서 조금 건강 관련이나 뭐 순환기내과, 심장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가 나의 건강 비법인데 건강 비법을 듣기 전에 예. 당연히 이걸 여쭤봐야겠죠. 요즘 건강하신가요? 아, 예. 네. 다행히도 뭐 대체로 건강합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약간 목 디스크가 아, 네. 좀 있어서 좀 이제 운동하고 뭐 극복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외에는 대체로 다 건강합니다. 다행히. 다른 병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혈압도 한 110 정도, 오. 뭐 콜레스테롤 한 뭐 150, 그다음에 혈압 좀 뭐 당뇨도 없고 네. 뭐 다른 게 다 뭐 물론 뭐 암도 없고 다른 질환도 잘 없는데 다행히 이게 좀 제 경우는 유전적 요소가 좀 커요, 사실. 유전적 요소가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들이 다.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네. 우리 건강에 있어서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점점점 더 많이 그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어요. 슬프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 고지혈증, 뭐 우리가 뭐 고기 많이 먹고 뭐 음식을 막 먹으면은 고지혈증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맞아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음식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대개는 유전적 요소예요. 사실 제가 고지혈증이에요. 아, 고지혈증이요? 제가 고지혈증인데 LDL이 검사할 때 오. 173이 나오고 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아. 20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적 날씬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좀 하실 것처럼 네, 저 보이는데. PT 같은 거 가끔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고지혈증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본인 잘못이 아닌 거죠. 유전적 문제인데 그래도 요즘은 뭐 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거죠. 네, 바로 진단 받자마자 바로 음. 진료 받고 먹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약을 드시면은 요새는 사실 뭐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유전적 요소가 있어도 일반 사람과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제 경우는 이게 저희 아버님께서 네.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소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아, 네. 그 백수를 하셨어요. 백수. 엄청 장수하셨네요. 백수가 몇 세까지 사는지 아세요? 100세신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네. 제가 99까지 사셨어요. 99가지가 이제 백수라고 예, 부르는 백수. 거죠. 네.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 백수가 흰 백자를 써요. 백백자가 백백자 아닌가요? 이게 흰 백자를 써서 네. 백백자에서 1을 뺀 100에서 아. 1을 뺀 흰 백자가 99세라고 해서 그걸 백수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한자 모양이 1 요것만 예. 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수를 하셔서 상당히 건강하셨어요. 제 아버님. 네. 굉장히 오래 사셨고 그 때문에 그 유전적인 요소를 받아가지고 좀 건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다행이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딱 권현철 교수님 뵈면 너무 보통 이 중년이 되면은 배도 엄청 나오시고 살찌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예. 많으시잖아요. 엄청 키도 크시고 날씬하신 게 확 느껴져서. 저희 형님들은 뚱뚱하십니다. 교수님만. 저희 형님들은 그래도 고혈압도 있고 네. 뭐 당뇨 조금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몸무게가 좀 달라요. 저랑. 예. 그러니까 이게 날씬하게 유지하는 거는 그건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금 덜 많이 과식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건강에는 타고난 거 더하기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관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뭐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건데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첫 번째 이유로 건강한 이유는 바로 유전자 때문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유전자 가장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예. 그럼 좀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강의 요소들이나 예. 좀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을 뵈면은 네. 딱 3가지 얘기합니다. 3가지요? 환자분은 딱 3가지 지키시면 된다 그러는데 환자분들은 다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지만 사실 대부분 환자들에게 딱 3가지를 지키시라 그래요.
첫 번째는 약 드시는 거, 약 먹는 거. 약 네. 먹는 거 꼭 지키시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고, 아, 운동. 운동을 하시고, 세 번째는 몸무게를 유지하십시오 합니다. 몸무게는 몸무게는 살이 쪄도 안 되고요. 네. 살이 빠져도 안 됩니다. 저체중도 안 좋고 비만도 예, 안 좋은 예. 거죠. 물론 뚱뚱하신 분들은 조금 빠지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강의한 적이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외모를 위한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 통통한 거, 통통해서 퉁퉁 사이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물론 본인이 당뇨가 있다. 네. 당뇨가 있으면은 몸무게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아닌 이 분들은 사실은 몸무게를 어느 정도 있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여러 연구에서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럼 오히려 조금 노인분이신 중노년층 음. 중에 좀 마르신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통계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마른 것부터 네. 상당히 살찌신 분까지 별로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BMI라 그러는데 근데 딱 봤을 때 굉장히 말라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뚱뚱한 거는 뭐 굉장히 정말 봐서 비만이다 그런 분들이 증가하는데 그 사이는 차이가 없어요. 네. 단 중요한 게 있는데 암 환자,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이 몸무게가 많을수록 더 오래 사십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 다 밝혀져 있고 저희가 최근에 낸 논문에도 중환자실에서는 몸무게 많은 분들이 오래 살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뭐 일단 중환이 되면은 몸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좀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암 환자 경우에는 이제 암 치료를 견뎌야 되니까 이 마르신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 축적된 에너지, 축적된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몸무게에 대한 일종의 비만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뭐 여러 경우에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좀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이제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네. 좀 많이 네. 잘 못 버티시는 네.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어느 정도 보기에 너무 괴롭지 않은 체형을 갖고 계시면은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시기를 좀 권합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 70, 80 되시면은 몸무게가 빠져요. 네. 어디서 빠지냐면은 근육이 빠져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요. 찔 때는 지방이 찌고 네. 빠질 때는 근육이 빠져요. 안 좋게만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노년이 되실수록 계속 운동을 계속 하셔서 이 근육을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 젊었을 때는 폼 나기 위해서 그죠? 어깨 넓고 외모를 위해서 문장 되기 운동을 위해서. 하고 한 40, 50대가 되면은 컨디션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한 60, 70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60을 넘어가시면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자기 혈압도 유지하고 고지혈증 여러 가지를 유지하는 것 더하기 그 근육이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시는 기간이 이제 10년, 20년 단축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소리가 운동을 아니라. 열심히 해서 네. 근육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네. 그게 건강 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냥 뭐 운동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생존하는 데 있어서 네. 오래 사는 데 있어서 네. 근육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운동이 중요하다. 그렇어요. 그게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잘 밝혀져 있어요. 네. 아까 비만의 역설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비만이라고 해서 지방이 많으면 오래 사느냐 네. 그건 아닌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고 사실 몸무게 가지고 얘기한 건데 몸무게의 많은 부분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이 중환이나 암 걸렸을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오래 산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운동은 사실은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예, 하루에 10,000보를 해요. 15,000보를 해요. 걷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네. 하시죠.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좋은데 10,000보가 7,000보보다 나은가? 별 차이 없나요? 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10,000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게 무슨 증거가 있어 보입니까?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10,000보 하면 나 좀 많이 걸었다의 좀 예, 지표 예. 기준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00보 걷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도쿄 올림픽 거의 한 1950년대 도쿄 올림픽 때 네. 그때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건데 네. 10,000보 걷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만보기가 개발이 됐거든요. 만보기가 나오면서
만보를 걸으면 좋다가 어떻게 시작됐고, 홍보를 위한 예, 예. 거였네요. 그래서 후속으로 가서 이제 걸음수로 재야 되니까 이제 연구를 쫙 해보니까 한 6, 7천 보 정도까지는 안 걷는 사람보다 나아요. 네. 뭐 걸어서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건강하니까 걸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 거꾸로 만보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부상을 많이 당해요. 아, 이런 관절이나 그런 데 예, 예,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정형외과의 무릎 관절 하시는 분들이 네. 아주 명확하게 이 무릎 많이 걸으면은 네. 딱 단 하나의 소모품인 무릎이 이게 따라가지고 나중에 수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원래 잘 걸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음, 내일부터 내가 만보를 해봐야겠다. 특히 몸무게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 7족보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네. 만보 걷기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은 저는 헬스를 권합니다. 좀 중량 드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헬스장에 가면은 네. 걷기도 하고, 네. 뭐 그죠? 러닝머신도 있으니까. 러닝머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네. 스트레칭 중요해요. 어, 스트레칭도 하고, 그다음에 이 근육 운동도 좀 하고. 뭐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육은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또는 뭐 심장 환자는 뭐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이거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네. 지금은 근육 운동을 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예.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말씀이시죠? 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을 10분, 20분 하고, 네. 스트레칭 하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근육 운동을 약간 피곤해질 때까지 이 다리든 온몸을 다 운동하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고,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싶죠. 원래는 하려고 노력 중이신 거예요? 원래는 일주일에 3번 하면은 제일 좋은데, 제가 네. 좀 40대는 그렇게 했어요. 네. 안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이게 뭐 일도 많고 막 제가 이 심장 시술을 하니까 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약하면은 못 하거든요. 뭐 무거운 갑옷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했는데 지금 한 목표를 한 2번? 어, 그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운동을 하시기를 권하고 있어요. 유산소, 스트레칭, 또 근력 운동 근력 같은 운동. 것도 예, 함께 예, 해주는 예, 게 예. 중요하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네.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좀 어떤 스트레칭 말씀하신 걸까요? 그 헬스장 가면은 네.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거. 그 전부 다. 가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네. 가슴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가슴 통증의 가장 많은 통증이 이 가슴 벽 통증이라고, 여기 녹용골 관절 통증, 네. 관절이나 근육통, 네.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슴 통증의 제 1위에 1위, 그게 한 7, 80%를 차지할 거예요. 없는 사람 별로 없고. 네.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 1번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쫙 당겨요. 쫙 벌려서. 네. 쫙 당겨서 15초 유지. 아, 이건 저희가 심장재활 교수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네, 거군요. 그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서 15초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위로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목 운동할 때만 맥켄지 머니버라고 맥켄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펴도 되고요. 네. 이 뒤에 이 팔을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해야 돼요. 저희가 많이 하는 거 자세들 한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 네. 목을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네. 허리도 제끼면 좋습니다. 네. 허리도 펴고 위로 펴고, 이거를 15초 유지. 이렇게. 그게 맥켄지 운동이라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요 요새 가슴 뭐 이 통증. 핸드폰 보느라고 거북목 되신 분들, 제가 사실 거북목이에요. 저도 사실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틈틈이 하시는 스트레칭이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 운동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년분들이 가슴 통증 굉장히 많이 그렇죠. 앓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또 운동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 또 체중 관리나 그런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좀 먹는 거잖아요. 음식. 예. 음식은 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네. 환자분들에게 음식 조심을 별로 안 시킵니다. 진짜요? 네, 음식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우리 뭐 인터넷이나 뭐 건강상식 보면은
음식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음식하고 운동이 좀 대표 주자였나요? 대표 주자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바이어스인지 모르지만 저는 운동이 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요. 음식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은 칼로리가 중요합니다. 칼로리. 살찌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몸무게 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는다면 근육이 늘어야 되고 그 정도의 이 칼로리만 유지하고 당뇨이신 분들은 몸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당뇨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다음에 고혈압인데 조절이 안 되는 요새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약 조절하면 되게 다 약을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되니까. 드시면 거의 괜찮거든요. 다 조절 다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조절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 빼시길 권하는데 고지혈증 그거는 뭐 다이어트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벌써 밝혀져 있어요. 옛날에 뭐 이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뭐 오징어, 조개,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게 벌써 선언도 돼 있고 네. 다 밝혀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먹어요. 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다만 몸무게 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몸무게 유지하고 근육 유지하고 그런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사실 건강상식 보면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동물성 지방을 피하고 생선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그 뭐 과일 많이 드시고 단백질 견과류 많이 먹고 네. 단백질 먹고 소금 줄이고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다이어트를 대쉬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대쉬 다이어트. 대쉬 다이어트. 이게 실제로는 이 다이어트 뭐 이 스탑 하이퍼텐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어트. 이걸 다 합한 걸 대쉬라고 그러는데 그 대쉬 다이어트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연구를 했더니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사망률을 한 20% 정도 줄여요. 20%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심혈관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0.1%면은 0.08%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많이 차이 20% 그러니까 굉장해 보이지만 절대치로 따지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작은 거에서 20%를 줄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왜 심장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좋은 음식 습관이 그렇죠. 우리 어떻게 왜 심장에 좋으냐면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줄이고 고혈압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고지혈증 줄이고 얼마나 낮추냐? 혈압 한 3, 4 정도 낮춰요. 얼마예요, 형님? 3, 4. 콜레스테롤을 LDL 따지면 한 5 정도 낮춰요. 5 정도 낮추고 당뇨는 중요해요. 당화혈색소를 한 0.5 정도 낮추니까 약 한 알 정도 효과가 있고 나머지 뭐 효과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제 일반인 여러분들 강의할 때마다 치료는 약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이것도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었잖아요. 네.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처음에 LDL이 173이 나왔는데 한 달을 먹으니까 50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약효가 너무 대단해서. 약하고 그 환자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인데 약 안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무게 한 30kg 빼면은 뭐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는 30kg 빼도 이게 170에서 50 몇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까지 안 해봐서.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도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게 건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안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방지하는 좋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뭐 혈압이 110인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혈압 낮추면 뭐 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안전한 편. 콜레스테롤도 괜찮은데 뭐 하나 낮추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병은 약으로 치료하고 평소에 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는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가끔씩 고기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햄버거 먹고 이런 거 괜찮아요. 너무 막 극단적으로 다 따지시면서 힘들게 사시는 건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이제 개인의 개똥 철학이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는 이제 불교 개념인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가장 그 핵심 진리가 뭐냐면은 집착을 버리라거든요. 중도 어느 쪽에도 이제 치우치지 않은 거죠. 이 유교로 말하면 중용이고, 그죠? 그래서 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음식에도 치우치지 않고, 운동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 함께,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이게 사실 많이 권합니다. 근데 오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아, 사실. 네네.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기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운동하고 이제 아, 그거 운동 하나만 더 한당 이야기할게요. 더. 그 중년 이후 특히 네. 하면 60대에서 운동을 이제 시키면은 제일 걱정이 부상이에요. 그렇죠. 이제 부상 자사치시니까. 굉장히 이것도 극단적인 거죠. 이게 집착을 부리면 됐는데 운동에 집착해 가지고 이제 뭐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10개까지 할 수 있으면은 마지막 2개가 근육을 키운다. 그쵸. 이 쥐어 짜내서 하는 예. 것들이 네. 그건 뭐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년과 노년의 운동이 목표가 그거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어떻게 부상당하셨어요? 뭐냐면은 네. 지금 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의 특징이 네. 목이 좀 가늘어요. 아, 그쵸. 저도 이렇게 그 헐렁헐렁하잖아요. 목 사이가 좀 이렇게 비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목을 좀 굵게 만들어 보자. 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헬스장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목 운동하는 이 기구가 있었어요. 중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무게를 이렇게 한다는 거. 예. 목으로 드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운동하고 뒤로 운동하고 해서 이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데 네. 어느 순간 뚝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난 뚝 거예요. 쓰러났어요. 네. 그래가 결국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가 뭐 주사도 맞고 막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동반하게 돼 있고 우리 뭐 선수들 부상을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극단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이고 또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20, 30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해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데 노년분들은 운동을 요새 나온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아령을 한다 그러면은 10개, 네. 3세트 맞아요. 예, 그런 그렇게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고 계속 해요. 12개, 13개 가면 피곤하거든요. 네. 스톱해요. 네. 좀 쉬었다가 다음 하면 한 8개쯤 하겠죠? 쉬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해보고 6개 하면은 쉬어요. 3세트인데 자기 이제 견딜 수 있는 아. 극단을 안 가고 힘들 정도까지는 하는데 3세트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부상을 좀 줄여주거든요. 극한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힘이 든다 느껴질 때까지. 힘은 들어야 합니다. 네. 그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차야 합니다. 음. 스트레칭도 당겨야 하는데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다리 찢게 한다고 다리 팍 찢어버리면 안 그렇죠. 되니까요. 예. 네. 다리가 당길 정도로는 하시는데 네. 찢어지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지금 부상 당하면은 그건 장애다. 노년에 가서 노년에 부상 가서 당하면. 부상을 당하면은 안 나아요. 네. 그걸 장애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하게 운동하시기를 권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이 음. 들 때는 좀 정말 건강하려고 살려고 운동하시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적당히 힘이 들 정도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또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좀 스스로의 약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네, 주셨습니다. 약속은 뭐 헬스장에 열심히 가자죠. 뭐 그거밖에 없는데 네. 요즘은 사실 제가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가 네. 코비드 때 코로나 시기에 헬스장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쉬었더니만 습관이 안 붙어가지고 잘 못 가다가 요즘 좀 다시 좀 가려고 합니다. 코비드 때 저도 안 갔던 게 이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맞아요.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네. 숨도 차고 땀도 그래서 차고. 자신과의 약속이라면 헬스장을 열심히 가자. 헬스장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요새 유행이 이제 러닝 하는 맞아요. 게 상당히 유행이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다 같이 러닝 크루 뛰잖아요. 다 같이 뛰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사실 환자들한테는 안 권해요. 왜요? 왜냐하면 같이 뛰면은 네. 힘들어도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멀리 갔으면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심장 환자에게 가장 나쁜 운동이 뭐냐? 네. 가장 나쁜 운동 뭐겠어요? 러닝 크루 하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러닝 크루가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러닝 크루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요소가 있어요. 뭐가 제일 해로운 운동이냐? 네. 경쟁적 운동이에요. 경쟁적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가슴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이겨야 돼요. 지기 싫어가지고. 지기 싫어가지고 네. 그럼 끝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많이 사고가 나고 많이 쓰러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힘들 때까지는 하지만 네. 어떤 시기에 스톱할 수 있을 때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야외에서는 좀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좀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좀 잘 못하지만 자전거도 이게 최악이 뭐냐면은 이렇게 잘 갔어요. 돌아오려고 봤는데 역풍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한 3배, 4배로 힘들잖아요.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권합니다. 실내 운동. 뭐 바람 같은 요소도 없고 이제 스스로 페이스 조절도 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예. 그게 자기 페이스 조절을 오늘은 컨디션 나쁘면 좀 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죠? 그걸 이제 일주일에 3번 하시기를 저도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의 약속 같은 게. 권고도 드리면서 스스로 네. 이제 결심도 스스로, 하신 거죠. 예, 약속 약속.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 2번 갔는데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버블버블님 질문인데요. 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뛴 것도 아닌데 숨이 막히는 것 같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계단을 쭉 오르고 있는데 숨이 막히는 것과 가슴이 조인다. 이거는 협심증의 가능성이 많죠. 아, 네. 많은데 요즘에 사실 협심증이 아닌데 이런 증세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이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온도 문제예요, 온도. 아, 기온이 낮으면은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자극을 좀 주거든요. 네. 그걸 이제 통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실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안쪽에. 예, 네. 예. 우리 찬데 가서 뛰면은 뭐 아프지 않아요, 원래? 그렇죠. 그- 추울 때 너무 운동하면 여기 음,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이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걱정이 되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운동을 별로 안 하시다가 어느 날 한번 지하철 계단을 확 올라갔는데 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젊었을 때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 거를 통증과 숨찬 걸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를 때마다 숨이 막히고 가슴 조이는 증세가 계속된다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한 적어도 50% 이상은 협심증,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게 좀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건가요? 네, 네. 네.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건가요? 하나는 좀 이렇게 특이한 현상인데 네.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네. 괜찮았어요. 근데 평지를 걸어갔는데 네. 숨차고 막 가슴이 답답해요. 올라갈 땐 경- 괜찮다가 갑자기 괜찮다가 평지에서. 평지를 갔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리 끌어다 써요. 네. 우리가 옥시전 데트라 그래서 산소 빚을 져요. 올라갈 때.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올라갈 때 괜찮은데 걸어갈 때 숨찬 거. 그냥 갑자기 막 했을 예. 때는 좀 힘 괜찮아요. 나가지고 괜찮다가 괜찮아? 끝나면 갑자기 힘든 거. 예, 그거요. 그게 그건가요? 예. 그 산소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운동할 때 급격하게 운동하지 말고 네. 준비 운동도 하고 차츰 이제 세기를 올려가지고 하기를 권합니다. 급작스러운 운동은 특히 심장 환자들은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장 환자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드립다 달리면은 아프고 숨찬 게 정상이에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하는 건 그러면. 그거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버블버블님은 이런 증상이 조금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좀 병원에 계단 가보시는 오를 게. 때 숨 막히고 조이는 게 계속 있다 그러면은 네, 가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물론 협심증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사실 뭐 빈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협심증 가능성이 한 50% 이상은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할로님 질문인데요. 음, 고지혈증이 있어서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데 음. 수치가 정말 확 좋아지셨다고 네. 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또 중성 지방이 이번에 오르셨대요. 그렇죠. 예. 약 먹어도 식단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게 여기 좀 복잡한 질문인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물론 중성지방은 약간 조절되지만 거의 조절 안 됩니다. 음, 지금 얘기는 중성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성지방은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기름보다도 탄수화물이 더 중요해요. 탄수화물 양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저탄고지 뭐 이런 식단도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아랫배가 덜 나온다. 아, 아랫배가 뭐예요?
똥배? 기름이 똥배가 아, 기름. 예. 너무 일반인 측면에서. 예. 그 안에 똥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방이 차 있습니다. 지방이 차 있는 걸 지방배. 당황했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나 우리 이제 기름들이 많이 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타틴 먹는 거와 중성지방은 관계가 적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많이 오르는데 네. 그런데 중성지방이 혈관 뭐 동맥경화에 미치는 효과는 콜레스테롤보다는 훨씬 낮아요. 아, 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정상치가 한 150, 뭐 많아봤자 200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3, 400 정도가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중성지방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정상보다 한 2배 정도도 많이 안 미치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네. 실제로 낮추는 약들이 많아요. 근데 심혈관 건강이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게 발견돼서 물론 너무 오르면은 뭐 또 다른 이제 뭐 췌장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답변을 하자면은 탄수화물 좀 줄이시는 게 좋죠. 중성지방이 좀 많이 오르시는 뭐 분들은. 좋을 건 없으니까. 그래도 네. 3, 400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스타틴과 관계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 의외네. 되게 지방이 많이 껴도 되게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많이 미쳐요. 중성 지방은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미쳐요. 물론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은 뭐 800, 1000, 뭐 1500도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은 약 드셔야죠. 아, 네. 일단 우리 한 400 이상, 500 이상이면 약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 이하까지는 막 네. 큰 걱정을 안 안 하셔도 해도 되는 거죠?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루시아님 질문 살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루시아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협심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요즘 가끔씩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있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연세는 70이라고 하십니다. 예. 가슴 통증에는 원인이 한 20가지 이상 있어요. 네. 그리고 협심증 환자라고 비심장성, 심장 원인이 아닌 통증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협심증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통증, 제일 많은 게 가슴벽 통증이라 그래서 이 늑연골 관절 통증, 요 양쪽으로 이제 관절이 두 줄 있어요. 숨 쉴 때 쓰는 관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통증이 늑연골, 늑골이 이제 갈비뼈, 연골, 갈비뼈와 연골 사이에 관절, 그 두 줄로 있어요. 네. 숨 쉴 때 움직입니다. 숨 쉴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관절이 이렇게 쫙 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통증, 그다음에 근육통, 그다음에 식도 통증도 있고 뭐 다양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에게 이게 심장 통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법, 네. 그걸 갖다가 항상 이제 가르쳐요. 알려주시죠. 딱 두 가지 보면 돼요. 두 네. 가지. 심장 통증은 넓어야 돼요. 넓다는 게 좀 면적이 손바닥 약간- 크기 이상. 네. 넓이가. 네.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는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통증은 심장이 아닙니다. 꿀팁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뭐 그 푸시업 같은 거 좀 하고 나면은 네. 여기 아프거든요. 그쵸, 여기 땡기죠. 여기 아프네. 네. 그죠?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여기가 아파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아픈 거는 근육통, 관절통. 아, 심장은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넓게 나타나요. 넓게. 두 번째, 그 운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걷거나 할 때 통증이 심해져요. 네. 심장은 운동하면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극이 가면서 심해져요. 그래서 넓은 통증인데 좀 통증이 있다. 뭐 70 되신 분이 뭐 뛰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계단을 좀 올라가 본다니까 약간 언덕을 가보시고 통증이 심해지면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심장에 거예요. 문제가 있는 있는 거죠. 거죠. 예. 근데 해봤더니 괜찮더라. 대부분 괜찮을 거예요. 아, 제 환자분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해보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8, 9분은 사실은 괜찮다고 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 돼요. 김루시아님 이거 정말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 진단법이 100%는 아, 네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료 경험상. 예. 거의 맞아요. 알겠습니다. 한 부위 이렇게 찝을 수 있는 부위의 통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이상의 통증이 넓은 나타나고 좀 과격한 활동, 뭐 언덕 오르기나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음. 통증이 심해지면 네.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권현철 교수님 경험을 통한 건가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책에도 있을걸요? 아, 그래요? 책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히 이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통증은 심장이 아니다. 이게 거의 한 100년 전 심장학 교과서에 나오는 오, 용어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제 거네요. 말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운동법 아까 조금 간단히만 살펴봤는데 요거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맥킨 척추 디스크 질환 운동법을 예, 하나 예. 추천해 네.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니까 네. 저희 뭐 재활학과 교수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문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목 디스크 때 운동하는 법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스트레칭하는 법도 많이 많이 나오고. 나오죠. 그래서 재활학과 교수한테 물었어요. 목 디스크에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그랬더니만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그렇게? 네, 그분 주장은 없답니다. 오. 그래서 논문을 쫙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그닥 증거가 있는 우리가 뭐 좋다는 게 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구들이 쫙 있어요. 그냥 평범한 운동을 한 거하고 특별한 운동한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 논문들이 뭐 메타 아날리시스에 인용된 거 보면 한 뭐 적어도 80개에서 100개 정도 있는데 그 결과가 애매해요. 애매해요.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나요? 별로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이 참 의사한테 물으면은 참 답답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활학과 의사들이 권하는 운동이 맥켄지 운동이에요. 맥켄지 운동. 척추 디스크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이 정성근 교수라는 서울대 정성근 교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제 후배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알긴 하지만 anyway 그분도 추천한 게 맥켄지 운동이에요. 맥켄지 운동. 네. 맥켄지 운동은 뭐냐면은 이제 이 신전 운동이라 그래서 맥켄지 운동은 찾아봤더니만 무려 1950년에 맥켄지 박사가 만들었어요. 그런 그 운동이 사람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의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피지오테라피스트라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운동 처방사 비슷한 이 네. 물리치료사죠. 그분인데 그때 그 연구가 굉장히 좀 이 흥미를 끌어가지고 그 뒤에도 뭐 많은 연구가 이제 따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척추 디스크 로백 페인은 뭐라 그러죠? 노백이 로우 백 페인. 등통? 하여튼 뭐 허리 통증. 요통? 죄송합니다. 요통. 예. 네. 요통. 죄송합니다. 이 논문을 영어로 찾아보고 왔다. 저는 영어를 몰라서. 예. 그래서 그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에서 많이 좀 처음 개발됐는데 이제 목 디스크까지 이제 올라와서 하는 건데 네. 주로는 이게 편원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물개 자세처럼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네. 팔만 들어가지고 펴는 자세도 있고 네. 그 대표적인 자세거든요. 그런 운동도 있고 이제 목 경우에는 이렇게 이 뒤로 제끼는 자세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사실 뒤로 이제 척추가 눌리면서 디스크를 좀 눌러주거든요. 이렇게 그럼 하면요? 예, 네. 목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하면 아파요. 아, 뒤가 눌려가지고 네. 신경이 뒤로 나가는데 뒤를 누르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저는 여기 누르면은 여기가 아파요. 저릿저릿 예, 찌릿하죠. 예. 그게 이제 5번 경추 부분인데 그 대신에 이 자세에서 어깨를 쫙 펴면은 이 자세가 통증이 없어져요. 그냥 요렇게만 뒤로 숙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팔을 동시에 팔을 이렇게. 동시에 펴고 이 허리도 마찬가지. 허리와 전체를 이렇게 펴주는 자세예요. 네. 많이 아프면은 다시 좀 숙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죠? 그 맥켄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많은 재활학과 교수들이 우리 병원에 한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랬고 한 사람은 이걸 하시라 그랬고 네. 제가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맥켄지 운동이 그런 대로 상당히 좀 추천되고 있고 오기 전에 논문 하나 찾아봤는데 무작위 비교 연구라고 이제 네. 아주 잘된 연구가 목에 대해서 네. 있었는데 일반 스트레칭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 논문 하나 찾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맥켄지 운동이 일반적인 스트레칭보다. 일반적인 스트레칭보다 낫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하여튼 이 척추 쪽에는 제가 목 디스크라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네. 맥켄지 운동이 제일 낫고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해요. 심심할 때마다 합니다. 재활학과 교수와 순환경제과 교수가 추천하는 이제 맥켄지 운동.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그렇게 오래된 운동인지 몰랐네요.
그렇죠. 네. 어, 되게 그때부터 막 개발한 운동이 지금까지. 참 그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그동안 연구를 별로 안 했나 봐요.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스스로는 발전했는데 왜 운동이 발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예, 70년 되는데. 분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운동 얘기도 해봤는데 음, 사실 뭐 건강에 있어서 이게 뭐 음. 당연히 영양도 중요하고 뭐 음. 여러 가지 수치들, 고혈압 이런 네, 것도 네. 중요하겠지만 네. 정신, 마음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만의 좀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 사춘기 아세요? 사춘기? 모릅니다. 사춘기는 아시죠? 사춘기는 알죠. 사춘기는 아는데 사춘기가 있다는 걸 아직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한 50대 되면 생깁니다. 사축의인가요? 사추. 사축이. 사추는 봄이고요. 네. 사추는 가을이고. 네. 이 사축이. 가을 추자. 네. 사춘기는 봄 춘자. 그쵸. 그러니까 그 한 아. 10대에 느끼는 그 반항의 시절, 네. 질풍노도 시절이 사춘기고, 근데 많은 분들이 50대 오면은 또 다른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여자분들은 이제 뭐 폐경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호르몬 영향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고 남자분들도 많아요. 이 대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명제는 그거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그렇죠. 네. 그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또는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겪었고요. 그때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체력과 기억력이 이제 피크에서 떨어지는 걸 알면은 이제 내가 평생 현재보다 더 이제 성과를 내긴 힘들겠구나. 그럼 내가 이거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 교수들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극복해야 될 거는 네. 뭐냐면 저 위에 서정동 교수님이라고 저 20년 위에 교수님이 계세요. 네. 성균관대에 이제 총장도 하시고 의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사춘기의 화두는 복종이다. 네. 이 세상에는 내가 복종해야 될 사회적 룰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춘기 말씀. 사춘기. 네, 사춘기. 그걸 깨달으면은 사춘기가 극복이 돼요. 네. 내가 따라야 할 룰이 있다. 사춘기에는 받아들임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한자를 잘 못 찾았는데 이제 뭔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죠? 그렇게 자기 일을 인정하고 자기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서 그 마음 다스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은 책을 읽어야죠. 네, 많은 책을 읽어서 이제 뭐 제가 뭐 저한테 감동 준 책들이 많아요. 불교 책도 아까 뭐 중도 그런 것도 그 때문에 불교도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네. 그죠? 뭐 인간관계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분 책에서 본 게 뭐냐면 그분이 자신을 이제 극복한 방법은 5년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건가요? 그분은 자기 직업 바꾸는 건 아니고 자기가 네. 공부하는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주제를. 네. 저도 의사니까 네. 제가 시술을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뭐 잘 모르시면 분지병변이라는 특수한 병변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했다면 그다음에 항혈소판 제제, 시민성 쇼크, 최근에는 유튜브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심사를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랑이 왜 변하냐?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네.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사랑이 안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상대방의 사랑이 안 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변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철학책 중에 오늘 좀 너무 잘난 척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 듣는 거 그 좋아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이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읽었더니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교수님도 어려울 정도. 철학책인데 어렵죠. 네. 근데 앞에 한 20페이지 읽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체가 몇 쪽인가요? 한 200페이지 될걸요. 10분의 1 정도 읽고 느낀 점. 20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계속 변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같이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걸 새로운 걸 보여주네? 좀 새로운 거. 네. 그죠? 그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진을 좀 시작해 보려고요. 사진 찍는 유튜브는 거. 설마 끝난 건가요? 예? 유튜브는 끝난 건가요? 아까 유튜브도 같이 해야죠. 그렇죠? 안 나오신다죠. 깜짝 놀랐네요. 투자를 할 때 갑자기 네. 뛰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네. 하면서 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5년마다 바뀌신다길래 유튜브의 5년이 끝났나 했죠. 아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외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의료 이 정신과 의사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건강해지고 근육이 붙으면은 우울증이 많이 치료됩니다. 활력이 돌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고 운동도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하고 자기 근육이나 스트레칭도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면은 이 마음의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새로운 것, 운동을 겸비하고 복잡하게 얘기해도 두 가지로 그냥 요약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려고 하는 새로운 거 그렇죠. 도전하는 것도 있고 운동 네.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해 주신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안주하고 있으면 뒤처진다라는 말을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네. 좀 스스로에게도 계속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맞아요. 저는 좀 많이 공감 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조금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히 요즘에 노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중국 같은 탕핑 맞아요. 그게 행복할 리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은 사실은 그 안에는 많은 우울증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나가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사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20페이지 읽은 거 치고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으신 것 같은데.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나머지 읽으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죠. 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비단 중노년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막 청년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가만히 그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집안에서 정말 가만히 있는 그런 세대들이 그렇죠. 많다고 예, 하잖아요. 정말 모든 세대가 그런 좀 교훈이나 노력이 필요한 시절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오늘 나의 건강 비법이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 혼자 너무 떠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고 그래요? 초청한 건데요. 교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남은 시간은 저희가 질문이 조금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영님 질문인데요. 교수님 나이가 70대 이상이 되면 체중이 감소, 근육 감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줄어들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체중이 감소할 때 특히 근육이 감소하면은 심장 활동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심장이 나쁜 분들도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 심장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훨씬 잘 견디세요. 문제도 안 생기고. 우리가 심장이 엔진이잖아요. 차량이 엔진인데 그렇죠. 엔진만 튼튼한 게 엔진이 좀 시원찮아져도 주위에 이제 좀 덜어내가지고 무게도 좀 줄이고 윤활유도 좀 칠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훨씬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심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육이 많아지면은 혈관이 갈 곳이 많아지잖아요. 혈압도 떨어지고 다른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거 다 좋아지기 때문에 심장 출력에 훨씬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줄면 안 돼요.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하는데 안 걸으시면 못 걷게 됩니다. 운동 안 하시면 운동 못 하게 됩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나영 님도 조금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예. 네, 다치지 않게 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드웨이님 네. 50대라고 하시는데요. 음. 건강검진 결과 신비대가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음. 수치는 다 정상이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 글자만 가지고 진료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해요. 네. 첫 번째 저렇게 딱 오시면은 신비대가 진짜인가를 네. 봐야 됩니다. 먼저 검사를 해보셔야. 네, 신비대 되게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에서 신비대, 또는 엑스레이에서 신비대, 네.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 정확성의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엑스레이의 신비대는 심장이 비대된 게 아니라 심장 바깥에 있는 이 지방, 기름, 뚱뚱하신 분들은 기름이 차가지고 그 비대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오히려 마르신 분들은 심전도에서 또 신비대가 있어 보여요. 얇으니까 네. 심장의 정극이 밖으로 이제 크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 심장 초음파 해보면 되는 건데, 보통은 두 번째는 신비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생긴 신비대는 사실 고혈압성 변화니까 네. 그냥 치료를 해야 되고, 저게 진짜 신비대가 있고 고혈압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심근비대증 같은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이제 복잡한 병이 있긴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예. 보니까 먼저, 괜찮을 네. 경우도 많아요. 네. 건강검진에서 신비대로 찾아오시는 분 중에 한 60, 70% 이상은 괜찮은 경우예요. 아, 그럼 결국은 이 김도혜 님도 조금 더 세밀한 검사를 받아보거나 예.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초음파 게. 한번 딱 해보면 결론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보니까 벌써 52분 가까이 돼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새해니까 네. 오늘 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과 네. 좀 건강에 대한 좋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길로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게 저희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약과 음식과 운동을 겸비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도, 어느 곳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도 다스리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중도, 운동도 중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권현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년 특집 라이브 권현철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